요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면서 뜻밖에도 그전에는 별로 중요 인물은 아니었던 이재명 씨가 뉴스에 종종 등장합니다. 물론 이재명 씨는 문재인 민주당 측의 대선 후보자, 인기가 1위라던가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 대선 후보자, 유력 대선 후보자, 이런 그 별칭이 붙은 이재명 씨가 국정감사 기간에 자꾸만 소위 이 정도 되면 추문이다. 음란한 이야기라든지 그게 아니고, 보기 좋지 않은,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국정감사 내용도 알아보고,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모아봤습니다. 그는 현재 57세이고 7형제, 여자 형제 2명을 포함한 7형제 중에 5째라고 합니다. 하는 행동 거지를 보아서는 혹시 막내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결혼도 했습니다. 기혼 남성. 2 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씨 나이가 있으니까 2 아들은 이제 청소년은 아니겠죠. 조금 나이가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2 남자의 아버지다. 역시 또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선입견은 잘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는 1976년에 3개 초등학교를 나왔다. 1986년 중앙대학교 법학과, 그리고 2013년 방송통신대 영문학과 재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현재 공무원이죠. 어떠한 공무원의 이력이 있는가? 그것도 이랬습니다. 2010년 경기도 성남시의 시장인 공무원이었다. 지방 공무원,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 그가 국가직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말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2014년에도 경기도 성남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도지사. 그러면 이 사람은 경기도에서만 돌면서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방단체장의 경험만 있는 사람이다. 국가 단위의 행정 경험이 또 선거 경험이 전무하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략 이 정도를 알아봤는데 대선 유력 후보자 치고는 이력이 좀 단촐하다. 그렇게 보이죠. 어떻든 이와 같은 다양한 어떤 국민에게 봉사하는 혹은 행정 업무를
담당해본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국정감사의 그 수감인, 국정감사를 받는 수감인으로서의 태도, 피감인으로서의 태도, 이게 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게다가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서 이제 증명을 해 볼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 태도가 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정감사를 잘 살펴보고 체크를 하는, 우리가 그것을 해 주어야 국정감사가 더 성실하게 그렇게 행해지겠죠. 먼저 국정감사가 무엇인가? 그래도 이것을 아주 원론적으로 제대로 따져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략 간단하게만 보기로 하죠. 국회에서 작성을 한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이것만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감사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고 증인이 선서를 합니다. 이 선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숙한 그런 요식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청취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죠. 업무 현황 보고는 누가 하는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공무원 이재명 등이 이 보고를 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등 국회에서 나온 그쪽에서 청취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증인 신문, 증언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장이 감사 결과를 강평을 하고 종료 선언을 하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촐랑대고 낄낄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령 경기도청에서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경기도의 언론 방송사가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면 그들이 얼마나 미천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냉철한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국정감사 계획서를 보면 감사는 어떤 것을 하는가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개요, 그리고 주요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하는 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실적, 주요 현안, 그 다음에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각종 민원 처리 현황, 이것은 국회, 지난 그 기간 동안, 지난 그 감사 기간부터 이번까지 사이에 국민이 국회에 낸 그런 각종 민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한 것을 지금 보고를 받고 하겠지만 국회에서 받은 것도 같이 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러니 언론에서
공무원 이재명이 이거는 보여주겠다, 우리가 피곤하다, 이것은 보여주지 않겠다, 뭐 그런 논란을 일으켰다 하는 뉴스를 봤을 겁니다. 그거 공무원 이재명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법조문 들고 와서 자기가 변호사라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문장을 가지고 요만큼은 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변호사가 설칠 무대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 끝으로 국정감사는 왜 하는가? 이거 중요하죠. 물론 국정감사 계획서 서두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목적, 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또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 기능과 재정 및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2020년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했던 국정감사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에서 실시한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 이재명이 혹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패거리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무엄한 짓이다. 국민 앞에서 어디서 감히 고개를 쳐들고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냐. 질서 잡힌 국가라면 이들을 당장 파면하고 그리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질서가 지금 군데군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현재 유력 대선 후보자 이런 말을 가지고 자신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공무원 이재명,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공무원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기관은, 이것은 지금 그냥 공무원의 의자에 앉아있는 일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는 5,100만 국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존재다. 대한민국 앞에, 대한민국 헌법 앞에, 그리고 통치기관인 국회, 즉 입법정부 앞에 그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모래 가운데 한 알 정도 되는 미미한 존재다. 정말 주제를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이재명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는 국가의 주권자의 일꾼으로서 그저 자기의 개성이 없습니다. 셀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런 경우는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자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런 권능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이번에 국정감사장에서 공무원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설을, 소위 요설을 풀어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정치를 논하는 주권자들이 모여있는 세계가 아닌 겁니다. 물론 공무원 이재명은 일꾼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일원으로 그곳에 간 것도 아니죠. 거기는 어떤 곳이냐? 상명하복의 세계입니다. 법치행정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장에 나온 공무원 이재명은 어떤 법적 지위로 그 자리에 나왔는가? 사람은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누립니다. 그거 제대로 구분해서 제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러면 감옥도 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생도 망치고. 그러면은 공무원 이재명의 법적 지위는 어떤 것인가? 이 경우에 문재인 씨도 공무원이죠. 그 둘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보면 관계 설정이 쉬울 겁니다. 가령 까마득히 높은 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 정상에는 물론 주권자인 총체로서의 국민이 있는 것이죠. 그 밑에 한 중간쯤 됐는데 낮은 그 산 중턱에 문재인 씨가 있는 겁니다. 국회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씨가 속해 있는 집행정부가 있다 하는 뜻이죠. 문재인 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야 이 공무원 이재명이 자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서 문재인 씨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이제 산 중턱에 문재인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감인, 피감인 이재명은 어디 있느냐? 산 밑에, 저 밑에 보면은 뭐 도랑 같은 거 쳐 있는 그 길바닥에 엎드려서 읍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공무원이다. 아니, 너무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거기에 꿇어 엎드려서 읍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문재인 씨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공무원 이재명은 공무원 문재인의 저 밑에 있는, 문재인 발끝도 닿지 않는 그곳에 있는 그런 부하다. 관계가 그런 것이죠. 중앙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국가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그쪽에서 이런 일을 좀 해라 하고 몇 가지 국가 사무를 시켰죠. 그 덕분에 공무원 소리 듣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방공무원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거는 다른 데서 다른 분류로 구분을 해야 하니까. 결국 공무원 이재명은 문재인 씨의 말단 부하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잘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서 불러주는 게 아니죠.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이재명은 명패도 없습니다. 물론 감사장에 명패는 세워놨더군요. 이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이재명을 유력한 대선 후보자다, 혹은 경기도의 권력자다, 경기도의 제일 센 사람이다, 이래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들어보자. 공무원 이재명은 내가 설명해주마 이런 식의 그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그거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그 자리에 불려 나온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씨와 공무원 이재명의 그 관계, 얼만큼 천지 차이가 나는 그렇게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 바닥에 있는 자인가? 그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산 중턱에 있는 지엄하신 분,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미천한 이재명은 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목이 달아나겠죠. 그런 겁니다. 만약에 공무원 문재인이 SNS에다가 국민의 짐, 현재 제1야당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우리나라에는 여당 야당이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들 쓰니까 남 따라서 이야기하면은 제1야당을 국민의힘 이게 아니고 국민의 짐 이렇게 쓰든지, 또 공무원 이재명이 국힘당 이렇게도 썼습니다. 아마 그것도 웃기자고 했겠죠. 국자와 힘자를 넣어서 국힘당 이렇게 썼는데, 문재인 씨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렇게 못 씁니다. 또 그렇게 안 쓰죠. 고 노무현 과거 대통령 재임기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탄핵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공무원이 그런 짓을 하면은 목숨 내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 뭐 정치 세력 여기에 두루 해를 끼치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 문재인이 준수해야 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이것은 말단 부하인 공무원 이재명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이재명이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루 전에도 그런 소식을 들었죠. 이제 그 이야기도 좀 더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해둘 것이, 국민의힘 당이라고 이렇게 정당할 때 당자를 붙여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보통 국민의 하고 띄어쓰고 힘, 이게 우리가 익숙한 건데 이 정당은 그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 이렇게 붙인 게 다라는 것이죠. 뒤에 당자를 안 붙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표기할 때 국민의 힘 뒤에 파티를 붙이면 틀린 게 됩니다. 이것은 제대로 알아두기로 합시다. 지금 문재인 씨도 못하는 짓을 공무원 이재명이 저질렀다. 이런 것이죠. 공무원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 이렇게 길게 풀어놨는데 내용을 하나씩 핵심을 뽑으면 이렇게 풀이되는 글을 쓴 겁니다. A정당, B 언론사가 정보 왜곡 선동으로 여론 조작한다. 공무원이 이렇게 썼다. 그 문제가 좀 크죠. 또 특정인 누구씨, 특정인 어느 언론사 기자 누구씨, 이 사람들이 일베 댓글 수준의 조작 선동, 부화 뇌동에 나섰다. 아주 험악하고 막말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근거가 많이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뭐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나가게 돼도 법관이 납득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뭐 책임을 져야 하겠죠. 아무튼 자신 있으니까 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5만 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 먹은 10명을 밥값 낭비라 비난하니 국민의 짐이라 조롱받는 이유. 꺽쇠 속에 넣어놓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5만 원 일식 먹고 뒤에 쉼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밥값을 낭비했다고 비난을 받는 10명은 5만 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도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랬는데 밥값 낭비라고 비난을 한다. 뭐 그게 낭비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냥 판단하지 말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 글 제목에 국민의 짐이라 조롱받는 이유, 받는 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죠. 조롱을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어 표현에서. 뭐 이유가 됐든 말았든.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이재명이 게시한 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글은 누가 썼습니까? 공무원 이재명이 썼죠. 국민의 짐이라는 표현은 누가 썼습니까? 공무원 이재명이 썼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짐이라는 그 글을 어디서 봤습니까? 공무원 이재명의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언론사도 그렇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공무원 이재명이 국민의 짐이라고 썼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풀이한 데에는 오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제목에서 공무원 이재명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받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이재명이 썼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절대 안 하는 공무원 이재명의 하늘같은 상관인 문재인 씨가 절대로 안 하는 짓을 새까만 지방단체장 공무원 이재명이 저지른 것이죠.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이것이 개별법에서 얼마나 많은 법 위반을 한 것인지 선거법 위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죠. 이런 일을 이미 저질렀다. 일단 저질러 놓은 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말재주를 부려서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본인이 행한 일을 장차 행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로 재주를 피우는 것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것이죠. 2020년 10월 20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무원 이재명은 또다시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일일이 녹취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살펴보기로 하죠. 국민의힘 소속 감사위원인 박성민 위원이 경기도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니까 공무원 이재명이 51%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성민 위원이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제 말을 끊고 시종일관 이 감사위원의 말을 중간에 허리를 자르고 계속 튀어나갑니다. 게다가 히히거리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계속 웃으면서 그게 이제 즐겁게 웃는 것이 아니고 까불까불거리면서 웃으면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면 다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무원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원 배부 방식이다. 이 세원 배부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이재명이 집행정부, 통치기관인 정부에게 심부름시킨 거다. 하나도 안 고맙다. 그거 원래 내 몫의 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저 주는 거 없이 정말 그 뒤통수를 찰싹 갈겨주고 싶은 사람이 인성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말을 해도 이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 짐 표현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박성민 위원이 국민의 짐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공무원 이재명이 아주 확실하게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라는 얘기는 자기는 얘기 안 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들었다. 지금 발뺌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누가 이런 짓 하느냐 하면은 범죄 혐의자가 바늘구멍이라도 뭔가 자기 빠져나갈 알리바이를 찾아보려고 헤맬 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품위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형사 법정의 선 혹은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피의자, 형사 피의자 같은 이런 소리를 하더라. 공무원 이재명은 상당히 다급했던 모양이다. 어떻든 그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이어서 보기로 하죠. 박성민 위원이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이러니까 공무원 이재명이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하룻강아지도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는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것이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뒤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충고라고 했는데 공무원 이재명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자기가 충고했다고 말을 했죠. 법률을 집행하는 국정감사위원을 향해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지사님이 그런 위치가 됩니까? 사실 여기서는 지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피감자는, 수감자는 이게 받을 숫자입니다. 이렇게 불러야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어서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페이스북을 기록하는 것은 공무원 이재명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보았죠. 공무원 문재인이 못하는 짓을 공무원 이재명이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지금 이 국정감사장에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어서요 라고 하는데, 공무원 이재명은 국민이 아닙니다.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국민인 이재명은 우리가 그의 언행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사적인 영역이니까. 우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의 말을 듣고 언론에서 이재명의 발언을 싣는 것은 그가 공무원 이재명이든지 정치인 이재명이든지 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국정감사장에는 공무원 이재명, 국민의 일꾼인 공무원으로서 나온 것이죠. 그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일꾼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분을 좀 할 것이, 개인인 국민은 그들에게 그 보장되는 권리가 있죠. 공무원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그들을 부리겠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인 법적 지위 하에 있을 때는 사인인 국민과는 다르게 그 기본권 혹은 뭐 권리 이런 것들이 대폭 제한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나도 국민이니까, 나도 입이 있으니까 나도 내 기분대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나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그 법적 지위는 어디까지인가? 그 지위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가? 이게 무슨 나의 어떤 그 어느 정도 출세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엉터리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충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이 리마연의 지난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나의 리걸마인드 도서를 찾아서 읽던지 하면은 그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위원이 다른 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위원은 계속 공무원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서 대우를 하는 것이죠. 정치인으로서. 일종의 그 관계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 감사위원은 국회를 대표해서 나온 겁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재인 씨의 부하, 이런 관계인 것이죠. 어떻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무원 이재명이 툭 튀어나와서 말을 합니다. 도대체 말을 참을 줄을 모른다. 이야기를 들을 줄을 모른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배워먹었나. 그런 생각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공무원 이재명의 말입니다.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이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
이러니까 공무원 이재명은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미래시제가 되죠. 아직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다. 이거 확인해 봅시다. 이제 위원이 당명을 국민의 짐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이제 뒤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무원 이재명은 국민의 짐 진짜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국민의 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직 아니라고 미래 어느 날인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공무원 이재명의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집단 지성체인 국민의 촛불로 엄중 심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국민을 조작에 놀아나는 피동적 존재로 여기며 음해 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짐으로 조롱받는 것입니다. 단정했고 조롱받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시행됐죠. 조롱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이재명은 계속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공무원 이재명 이 사람도 젊지는 않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정보를 해석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것을 하니까 국정감사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위원 자신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사님을 가상해서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모욕적인 표현을 해도 되겠느냐 이러니까 공무원 이재명이 이럽니다. 어제도 하시던데요. 분명히 제가 이랬죠. 그러면 박성민 위원이 어제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 박성민 위원이 말합니다. 어제 누가 했습니까? 이거 국어에 서툰 사람은 이거 오해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했냐를 물어본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나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라는 것은 어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거 중고등학생만 돼도 다 아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공무원 이재명이 김용판 위원님이랑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죠. 박성민 위원이 내가 언제 그랬냐. 당신 어제도 했잖아. 이래 놓고는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니까 딴 사람 저 사람이 했다. 아주 기막힌 말 바꾸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필요에 따라 이 말 저 말 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깜빡했던 것인가? 이 지적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인가? 잘 따져봐야 하겠죠. 이 정도의 그 논리 처리를 하는 두뇌라고 한다면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작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든 흥미로운 장면을 잡아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이재명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최소한 도정을 비판하시려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이러면서 말을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국회나 정당을 향해서 경기도의 도정은 경기도의 행정집행이 되겠죠. 그걸 아주 무슨 천하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라고 본인은 느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라는 것은 인구를 내세워서 호가호위하면 안 됩니다. 그 인구가 공무원 이재명 밑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죠. 작은 찻잔 속의 물은 자기가 찻잔을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는 대양이 존재한다.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한 이 공무원 이재명을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를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는 안 그런데 얼굴에 주근깨가 자글자글하고 옷도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물건도 살살 훔치고 제대로 좀 반듯한 나이가 되라고 하면 말대꾸하고 달아나고 이런 아이,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이 인물이 문재인 민주당 쪽의 유력 대선 후보감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문재인 씨는 야당복이 있다. 이거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비난하느라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무원 이재명이 그쪽의 유력 대선 후보자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표현을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참 대선 후보자 복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후보자 나오면 그쪽 필패할 테니까. 어떻든 공무원 이재명의 소인배스러움, 이것을 아주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이렇게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받은 이 느낌, 여기에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하고 국어사전을 이리저리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는 이제 천박이라는 글자, 이런 것이죠. 그 경기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뱅뱅 돌면서 뭐 맨날 시장 하다가 모처럼 도지사 한번 하고, 이제 그게 다인데 역시 경력이 일천해서 정치인 행세를 하는 겉멋은 들고, 그래서 저렇게 천박한 것인가. 그 사람이 거울을 한번 본다면 저렇게까지 천박하게 경거망동하지는 않을 텐데,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천하다,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어 경험이 쌓이지 않거나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2010년이면 지금까지 고작 10년밖에 안 되죠. 이 지방에 있는 단체장, 작은 단체장, 좀 큰 단체장, 이런 것을 한 경험이 10년 가지고는 요새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보통 한 20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일천하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경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박.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상태를 표현한다. 이 경박이라는 말하고 이 시소로스를 보니까
비슷한 말로는 경망스럽다. 이 경망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 심오하다, 신중하다. 우리가 어떤 분야이든 좀 경력만 조금 쌓여도 그리고 전문가 정도 되면 당연히 심오하고 신중하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되겠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 이재명이더라.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좀 재미있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푼숫기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모자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나 체면 따위를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질. 이것도 조금 비슷해 보이죠. 그 다음에 촐랑이가 있습니다. 자꾸 방정맞게 까부는 사람. 그런데 두 아들의 아버지고 이제 57세. 그런데 방정맞게 까분다 하면은 그건 그렇게 잘 맞지는 않게 보입니다. 어떻든 느낌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촐랑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붙조치면서, 이게 이제 남한테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잔심부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슨 빠, 뭐 무슨 패거리 할 때 이제 그렇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용례를 보면 까불이처럼 그렇게 촐랑거리지 말고 얌전히 좀 앉아 있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까불이라는 것도 매우 방정맞고 촐랑거리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놀림조라고 하는데 이거 놀리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호감을 못 느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촐랑대며 설치는 동생 녀석 때문에 걱정이다. 마찬가지로 촐랑대다 하는 용례이고 버릇이 없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른이나 남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가 없다. 이것을 버릇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이거다 하는 적확한 표현을 딱 집어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략 그 언저리에서 이런 정도의 그 표현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한 가지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대조해 보았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것은 정말 국정감사의 내용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공무원 이재명은 국민을 속인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죠. 공무원 이재명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여기 숫자가 나오니까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사실을 밝히면 첫째, 2016년 64억 원이던 경기도 언론 홍보비를 2018년도 10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린 사람은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한 남경필 도지사이고 이재명은 2020년 126억 원으로 소액 증액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귀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돈을 이렇게 했는데 많이 올렸는데 남경필 도지사가 한 게 뭐냐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특히 변호사 같은 사람들, 변호사라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예산 편성만 했구나.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한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다 하는 것이죠. 왜? 거기에 자기의 캥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다. 예산을 편성한 게 남경필 지사면 그 예산을 집행한 그 돈을 쓴 사람도 남경필 지사인가?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제대로 글을 읽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보기로 합시다. 일단 앞에서 소개한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죠. 하나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재임기에 경기도 언론 홍보비를 대폭 올렸다. 공무원 이재명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러면 남경필이 나쁘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2020년에 아주 소액 증액을 시켰을 뿐이다. 이거 인정하면 그러면 이재명은 조금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제 사실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경기도의 언론 홍보비가 2016년에 64억 원이었습니다. 두 자리 숫자입니다. 이때 남경필 도지사가 이거 집행했습니다. 썼다 하는 거죠. 다음 해인 2017년 78억 원입니다. 두 자리 숫자입니다. 남경필 지사가 집행했습니다. 2018년 이때는 도지사가 바뀌는 해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선거가 끝나면 나가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107억 원입니다. 세 자리 숫자입니다. 공무원 이재명이 이거 2배로 올렸다고 공무원 남경필을 비판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숫자가 맞죠? 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내용 모르니까 5대5로 집행했다고 해둡시다. 그러면 남경필이 53억 썼습니다. 이재명이 53억 원 썼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2019년 117억 원입니다. 역시 세 자리면서 더 늘어났죠. 이거 공무원 이재명이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독자적으로 썼습니다. 이재명 씨가 쓴 거죠. 117억 원. 그 다음에 2020년 126억 원. 역시 세 자리면서 또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 공무원 이재명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독자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썼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2016년, 17년, 2018년 반 하면 2년 반으로 칩시다. 나머지 2018년 반하고 2019년, 2020년 하면 2년 반. 뭐 돈의 액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얼마나 썼나? 합산을 해봅시다. 2018년 전반기까지 남경필 공무원이 쓴 거는 195억 원입니다. 이거 잘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 썼습니다. 2018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이재명이 296억 원 썼습니다.
남경필 공무원도 잘한 게 아니지만 이재명 공무원은 아주 악질적으로 돈을 썼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195억 원, 296억 원. 그런데 자기는 아주 소액 증액을 했고 남경필 공무원은 그 전해보다 2배, 200% 증액을 해서 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진술을 하면 거짓 진술을 한 것이죠. 거짓말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자체를 사유화, 거기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자기의 사병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죠. 쓰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사람을 쓰면 돈이 나가니까 경기도 도지사로 김문수 씨가 봉직하고 있을 때, 김문수 공무원일 때는 홍보기획관실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대변인실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변인실에 6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김문수 도지사도 선거운동 하려고 이렇게 모아놨겠죠. 대변인실에 67명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경필 도지사는 이 인원을, 그 부서를 둘로 확장을 해버립니다. 대변인실에 47명, 홍보기획관실에 40명, 이래서 총 87명을 둡니다. 자기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이랬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87명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 이재명. 앞에 것들도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나쁜 짓을 대놓고 더 크게 저지른 게 공무원 이재명이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이재명은 대변인실에 72명으로 대폭 늘립니다. 남경필 지사 때 47명이었는데 72명으로 늘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기획관실에 67명으로 늘립니다. 남경필 지사 때 40명이었습니다. 합계 139명입니다. 물론 선거 준비하느라고 이랬겠죠. 그러면 2021년에도 2022년에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이거 범죄입니다. 이런 짓 하는 공무원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무슨 대선 후보? 감옥 가야죠. 공무원 이재명이 국민을 속인 거 맞죠? 벌써 2단계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공무원 남경필이 선거에서 또 당선되고 싶어서 세금을 빼돌려서 명품백을 사서 챙겼습니다. 이런 그 사설 조직 운영 못하는 겁니다. 무슨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이 이렇게 대규모로 필요합니까? 그래서 빼돌렸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남경필 나쁜 짓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보니까 공무원 이재명 이 인물도 또 명품백을 사서 챙기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재명은 보니까 명품 귀걸이도 걸고 있었습니다. 이거 더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이재명은 더 비싼 명품백을 사고 그리고 더 비싼 명품 귀걸이를 사서 챙겼습니다.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겨우 19억 원 더 썼는데 이거 소액이지 뭐. 이런 겁니다. 참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나쁜 공무원이다. 그들식으로 공무원들 노동자라고 하니까 이거 진짜 못돼 먹은 노동자다. 공무원 노동자다. 그래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공무원 이재명이 남경필이 사서 챙긴 명품백에다가 돈을 보태서 더 비싼 거 산 게 아니다. 자기가 소액을 늘렸다는 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조금만 보태서. 그런데 남경필은 그 명품백 이재명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명품백은 중고 명품백도 아닙니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그리고 2019년 내내 이제 2020년까지 이재명은 다 손수 자기 손으로 명품백 사고 명품 귀걸이 사고 해서 챙긴 겁니다. 별도로. 그게 296억 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상태를 보면은 2021년 내년에는 명품백을 한 3개쯤 사서 챙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비싼 명품백을. 정말 볼수록 얄밉다, 가증스럽다.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가볍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표현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저 뒤통수를 세게 갈겨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을 속였다. 아주 큰 죄를 지었다. 국가 시스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위계질서도 모르고 이거 어쩌면 좋으냐. 그리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한다. 장소 가리지 않고 한다. 이 정도면 거의 최악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유형의 인물은 대선 후보감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는 그래도 레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격이 있는 것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 노무현 후보, 문재인 후보, 아니면 뭐 홍준표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들이 모렴치하고 아주 치사하고 사악하고 이런 인간은 아니었다. 후보일 때는 최소한 인간다움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문재인 씨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을 할 것이고 홍준표 씨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을 할 겁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선은 지킨다. 국민에게, 국민을 속이는 죄는 감히 대놓고 카메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 이재명은 했죠. 이게 차이인 겁니다. 사람이 그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하한선이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높아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건 그에게 어떤 장점이 있건 이것을 떠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식물이 자라는데 채소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선 후보도
그런 겁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설령 미쳐서 어떤 이상한 이념에 빠져서 나중에 일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인 상태에서 선거 당일까지는 애국심 다 있습니다. 있는 척이라도 철저히 합니다. 그거 혹시 좀 빠진다는 거 들키면 끝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 이재명, 그에게 대선 후보감 아니다 하고 평가하는 거 야박한 거 아니죠?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 하는 주인으로서의 목소리를 항상 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